주산전략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을 한번 에서 말하는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합니다. 자, 보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확대, 애플카 이슈를 통해서 자동차 사업에 대한 관점을 더욱더 우상향적인 흐름으로 기대한다. 이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자, 전기차의 점유율이 더 우상향적인 모습을 할 수 있을 거죠. 우리가 큰 그림에서 우리의 어떤 동학의 정신으로다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죠? 동학의 정신으로 생각했던 것은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하는데 어떤 가격과의 싸움을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 자, 보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보면 매출이 29조, 영업이익이 자 1.65조 원 정도, 순이익이 1.18조 원으로 양호한 결과치를 전망을 하고 있고, 자 수익성이 높은 내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제품의 믹스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신차 출시에 따른 인센티브 하락, 판매 보증 충당금 전액의 감소 가능성,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원화 강세 영향을 고려해서 영업이익이 기존의 추정치 대비 1.85조 원으로 약간 뭐 하향한다, 그런 점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요 정도야 뭐 충분히 좀 커버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 첫 해가 된다 보면, 자 올해죠. 벌써 어떻게 보면 올해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11.2조 원, 영업이익이 6.5조 원으로 해서 순이익이 4.89조 원. 야, 영업이익이 형들아 6.51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나쁘지 않는데요. 그쵸? 해외 수요 회복과 수익성 개선, 원가 절감, 2015년 이후 영업이익,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 실적 턴어라운드의 첫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어떤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하두, 최근에서의 최대 하두는 뭡니까? 바로 애플카. 느낌만 하니까 애플카, 너무 좋은 애플카, 뭐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결국에는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좀 좋아지는 그런 어떤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협업합니까, 보면. 안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아이 제재까지 힘들자. 아이 뭐가 힘들어. 자, 결국에는 최대 하두, 애플카 협업 이슈, 단기적으로 협업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향후 계약 조건에 따른 상당한 득실의 차를 고려 시 이벤트 드리블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뭐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주가의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보면. 자, 이종 사업과의 관계를 경쟁 구도가 아닌 협업을 통해서 신부가가치 확대 하다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아, 뭐 현대차가 조금 조정받는다고 막 현대차가 보면 바로 안 되죠. 뭐 막 10만원 간다는 애들 있어, 보면 연들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연들아. 안 그래요? 보면 뭐 떠들어대는 놈들 보면 자꾸만 뭐 10만원 간다, 뭐 보면 나라가 망한다까지 막 얘기해. 걔네들은 그냥 하는 소리야. 우리가 그런 거에 그 신경을 쓰면 정말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보면 맨날 금융위기 터진대, 보면 연들아. 이거는 뭐 10만원 깨지는 게 아니라 용들아, 오히려 더 주식황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급등의 상징 주식황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0만원도 간다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지만 다시금 30만원 돌파하고 50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천히 모아가는 겁니다. 기업 투자 관점으로. 뭐 트레이더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투자자, 기업 투자, 우리 동학군이라면 멀리 보면서
아셨죠? 멀리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보면 얘들아, 이 부분 버핏이 얘기했던 부분 한번 공부합시다. 자, 버핏이 얘기했던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흔한 요인은 비관론. 시장에서 비관론자 많잖아. 조금만 현대차 좀 흔들리면 보면 막 엄청난 뭐 위기가 올 것처럼 막 얘기하는 애들 많잖아. 보면 그런 애들은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비관론을 얘기하는 애야. 맨날 두렵다, 무섭다, 힘들다, 뭐 터진다, 뭐 보면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애들을 들으면 안 돼. 경제 위기 온다, 맨날, 그런 경제 위기 터진다. 그런 얘기에 영들아 마음 뺏기면 기업 투자가 안 되지. 그런 어떤 비관론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주가가 바게세일이어서 좋은 거예요. 자, 이 비관론이 때로는 시장 전체에 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이나 사업에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마다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관론을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모아간다는 겁니다. 보면 투자합니다라고 하잖아. 보면 버핏정이 이 형 레전드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버핏정을 존경을 안 하더라고. 보면 나도 옛날에 그 주린 지금도 주린이지만 제가 17년 차 넘어가 18차 주린인데 버핏을 막 까 보면 버핏은 뭐 욕할 게 어딨나요? 버핏 형이 대단한 형이에요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버핏 형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따라서 안 하기 때문입니다 보면.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낙관론은 합리적인 투자에게 적입니다. 그쵸? 세상이 다 낙관론자만 있으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 가설 이론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딱딱딱 되죠. 근데 비합리적이잖아 주식시장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관론 10만원 깨지는 게 아니라 올해도 30만원 50만원 넘어갈 수 있는 게 현대차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솟지마. 우리가 그런 정신이 아니잖아. 우린 동학군이잖아 얘들아. 동학군 멀리 본다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언제예요, 얘들아? 메인 현대차에 대해서 주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메인 방문으로 요렇게 설정해놨어. 여기서 심지어는 팬티만 남기고 다 이렇게 했어. 물론 그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그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올라갔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야, 얘들아. 그런 어떤 부분 좀 생각하셔야 돼. 물론 단기의 조정이 살짝 올 수 있지 보면. 주시장이라는 게 단기에 막 변동성이 있고 하잖아요 보면.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연기금 애들이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연기금 애들 진짜 나쁜 애들. 우리 형들이 주식 더 잘해 보면.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형들아 좀 우리가 월봉에 멀리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 얘들아. 그게 바로 기업 투자야 보면. 우리가 트레이더가 아니잖아. 기업 투자자잖아 보면.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면. 물론 주식 시장에서의 기업 투자를 하는 게 어떤 외줄타기처럼 심리가 자러 갔다 우러 갔다 우러 갔다 자러 갔다 계속 그럽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뚝심을 갖고 이런 어떤 확신을 갖고 멀리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아니 현대차 이런 좋은 기업 투자하다 급등주가다가 마음에 상처받는데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들아. 멀리 보면서 우리가 기업을 동행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뭐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서 함께 좀 살짝 조정받을 수 있죠.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좀 멀리 봐야 된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면 그렇게 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대차 기업 아닙니까? 현대차에 30만 원 돌파하고 50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멀리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카페에 전반을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